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원룸 사기가 도미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액이 무려 수십억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학을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방학 내내 기다렸는데 이제 계약할 때가 돼서 보증금을 빼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나와 있는 매물들을 전부 다 인근 부동산에 전세로 싹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락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리비로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들을 징구를 했고요. 그런데 연체를 시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런 건물들이 경매에 들어가고 있는데 무려 17개의 원룸 단지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임대인이 뭐 이런 식의 원룸 건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아무튼 무슨 채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집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일단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발생할 네. 수 있는데요. 일단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었던 거예요.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에 이제 원룸 전세 세입자들이 쭉 들어가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그 대출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있진 않았어요. 많이 있진 않았고 많이 있진 않았지만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자기 네. 전세 보증금을 경매 넘어가면 어느 정도 떼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전세는 일단 월세 안 나도 되니까 하면서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온 거네. 그런 학생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네. 일단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를 깡통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전저당 금액과 전세 금액의 합계액이 주택의 매매 가격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네. 깡통 중에서도 상깡통이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깡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지역이 매각으로 어디 얘기예요? 어디더라? 잠깐만요. 여기 써놨는데. 자, 볼게요. 안 써놨네. 네.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 서울입니다.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는 계약했던 자기의 임차인들한테 집주인이 상황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전세로 매물을 다 내놓더니 갑자기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 전세로 내놓는 거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니 재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 해지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가라. 이제 이런 식의 신호를 줬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원룸을 전세로 넣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죠? 원룸을 전세로 넣는 케이스가 없어요. 원룸을 전세로 놓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냐면 네네. 돈이 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목돈을 좀 부동산 담보로 뺐을 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사실 이 대출이 은행에서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원룸 건물 대상으로는 많이 빼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방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목돈을 갖다 빼서 어디 쓰려고 하면 전세 비중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집들이 건물이 경매로 들어갔다. 소유자가 무려 17개의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기사 보니까 9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렸다라고 지금 경매에 들어간 경매가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네. 얘기는 이제 소액 임차인들 또는 뭐 보증금 그렇죠. 걸려 있는 세입자들 중에서 네. 오도 가도 못하고 머리 아파질 세입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순위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지 월세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저 구두상으로 이렇게 선순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적는 게 대부분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근데 이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쓸 때 다 쓰지 않나요? 쓰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아마 문제 생기면 조금 책임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쓰라고 되어 있어서 쓰는데 문제는 서류를 일일이 다
증인 뭐 어떤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성실하게 쓸 이 수밖에 없다라는 실무적으로 거예요. 보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방이 20개짜리 원룸 건물이라고 하면 101호는 보증금 얼마, 102호는 보증금 얼마에서 쭉 보증금 다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 선순위로 있는 대출 얼마 하면 네. 내가 경매 넘어가면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권리 분석을 월세 뭐 수수료 얼마짜리 받는 그 임대 쓰면서 아니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긴 그걸 해야지. 갖다가 책임 있게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그걸 갖다가 느슨하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느슨하게 했으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임차인들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쪽으로 얘기를 글로 가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신문 기사는 얘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일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책임감 있게 해요. 해서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근데 임대인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홀하게 답변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이 소홀하게 답변하는 거지 중개사가 책임 있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이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력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팩트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지. 왜? 잘못되면 중개사도 책임을 지는데 근데 문제는 몇만 원 받고 책임지기 싫지 중개사도. 그런데 왜 중개사 얘기를 하냐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전에 그거 봤잖아요. 그 뭐죠? 그 주민센터에서 그 뭐냐 우선 변제 예. 그 하잖아. 확정일자 예. 봤잖아요. 그거 지금 다 적어놓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주민센터는 현재 계약돼 있는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확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이 확인 설명서에 쓰는 내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도적인 립이다 이거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래놓고 엄한 공인중개사만 때려잡는 네, 정부 정책의 문제인 것이지 공인중개사 잘못 아니라는 거.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 세입자들. 네. 일단 일단은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 젠장. 알고 보니까 맨 끝에 들어왔어 나 전세. 어떻게 해야 돼? 인생에 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피해 학생만 130명이에요. 장난 아니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사회 초년생도 아니지. 이 사람들 대학생들에게 전세 보증금이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 있는 돈일 것 같은데 자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씁쓸한 쓴맛을 보고 나면 진짜 정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 알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동네 부동산도 다 알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직거래 사이트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다른 피해자한테 떠넘기고 돌려가겠다는 거잖아. 폭탄 돌리기죠. 근데 임대인이 와서 계약서 써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구한 다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뭐냐면 직거래 물건들 전세 가격 싸게 나오고 막 이런 물건들 권리 분석 잘 안 하고 들어갔다가 덤탱이 쓰고 크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대료 싸다 보증금 전세 보증금 싸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네. 내가 그 독박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라 이런 결론으로 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직거래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들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최우선 변제라는 소액 임차인 기준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초의 근저당 설정 기준일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것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법률구조공단 뭐 이런 데 가시면 네. 또 경매 학원 뭐 이런 데 가시면 이거 또 사실 경매 인터넷에서도 공부하면 다 알잖아. 인터넷 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근데 거. 진짜 네. 이거는 뭐 경매 공부뿐만이 아니라요. 네.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식인데 네네. 임대 들어갈 때 이런 원룸 들어갈 때는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좀 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지. 교양 과목으로 이런 거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대학 안 가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살면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니까 네네. 요새 뭐 기술 가정 과목 이런 거 있네 그런 것처럼 음. 뭐 이런 임대차 상식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느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이런 얘기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칠까? 라는 얘기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 선생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